안녕하세요. 만화 애니 웹툰 커뮤니케이션 커미톡입니다. 신현철 대 김판석의 떡밥 논란은 워낙 오래전부터 슬램덩크 팬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오늘은 김판석과 신현철, 누가 슬램덩크에서 최고의 센터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슬램덩크에 나오는 센터 베스트 5를 뽑아보겠습니다. 순위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카나카와연의 최장신 선수입니다. 주인공 강백호는 두목원숭이라고 부릅니다. 키는 무려 202cm입니다. 큰 키에서 나오는 엄청난 파워로 강백호에게서 리바운드를 이기는 경우도 나옵니다. 능남의 주장이지만 멘탈이 약한 편입니다. 해남과의 경기에서는 5반칙 퇴장, 바로 이후 북상과의 경기에서도 4반칙으로 벤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전국대회 진출에 실패합니다. 채치수와 변덕규가 파워센터라면 성현주는 부드러운 센터입니다. 높이의 상향에서도 197cm로 센터답게 제일 큽니다. 원작에서는 페이더웨이 슛으로 채치수를 제치고 골을 넣는 장면을 팬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줬습니다. TV인 원핸드 덩크, 푸슛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졌으며 채치수와 누가 더 잘하는가 논란이 많은 캐릭입니다. 정대만에게 헐리우드 액션으로 파워를 얻어내는 등 지능적 플레이도 잘합니다. 주인공 강백호에게 리바운드를 털리며 강백호 빠가 됩니다. 주인공 팀인 북산의 대들보 주장 채치수입니다. 별명은 고릴라이며 주특기는 고릴라 덩크와 파리채 블로킹입니다. 파워형 센터이며 변덕규보다 키가 작지만 더 실력이 좋아서 변덕규의 목표는 항상 타도 채치수입니다. 공부도 잘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외모와 다르게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백호가 짝사랑하는 최소연의 오빠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김판석 대 신현철입니다. 우선 두 선수의 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구에서 키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니까요. 신현철 194cm, 김판석 199cm, 신체 스펙으로는 김판석이 앞서네요. 신현철과는 다르게 김판석의 플레이는 작중에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는 저희 뇌피셜을 돌려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판석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김판석은 농구를 중2 때부터 시작했으며 고교 최강팀인 산왕공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국 스타 플레이어 이정환이 경악하는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김판석의 실력을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워도 엄청나게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작중 어디 가서 힘으로는 절대 안 밀리던 강백호가 일부러 어깨빵을 넣었는데 되려 튕겨나가 버렸습니다. 김판석은 전혀 신경도 못 쓴 무방비 상태에서 어깨빵을 당한 것인데도 강백호가 튕겨나갔다는 것을 보면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워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스피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과의 시합에서 김판석은 상대를 블로킹한 이후 상대방 코트로 뛰어들어 엘리웁 덩크를 성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빅맨치고 스피드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 데뷔 전 삼성과의 시합에서 김판석의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50득점, 21리바운드, 10블로킹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트리플 더블을 달성합니다. 삼성은 북상과 연습 시합을 가졌고 강백호가 없긴 했지만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의 팀이었습니다. 8강까지 갈 수 있는 전력을 가진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록을 내다니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그의 모델은 무려 NBA를 호령하던 샤키로닐입니다. 이번에는 신현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철의 파워도 국상과의 시합에서 잘 묘사가 되는데요. 강백호를 신현철이 마크하기로 하자 리바운드 싸움에서 튕겨져 나가는 파워를 보여줍니다. 애석하게도 김판석도 신현철도 파워를 보여주는데 대상이 둘 다 강백호가 기준이 되어버렸네요. 강백호를 상대로 리바운드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여주는데요. 같은 팀의 정성구는 리바운더로 인정받아 산왕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 정성구가 자신보다 위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작중에서도 확실한 자리 선정과 박스아웃으로 센터로서의 기본 역할도 착실히 해냅니다. 키가 갑자기 큰 경우라 가드, 포워드, 센터 포지션을 모두 경험하였고 인사이드뿐 아니라 외곽에서도 득점을 뽑아냅니다. 골 및 플레이만 주로 해왔던 채치수를 밖으로 끌고 나오기도 하며 자신이 쏜 3점 슛을 리바운드 해낼 정도의 빅맨으로서 말도 안 되는 스피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반 고교도 아닌 전국 최강의 팀 산왕에 입학 당시 포지션이 가드였으므로 포지션별로 완성된 상태로 단계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채치수와의 이론일에서 드리블 실력을 뽐내며 개인기도 보여주고 빅맨의 약점인 야투도 쉽게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우성 또한 신현철에게 투박한 얼굴과는 다르게 슈팅 범위가 넓다고 평가하였다가 크게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 시대는 빅맨들도 외곽이 좋은 경우가 많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흔치 않은 경우였죠. 비디오만을 보고 정우성과 함께 채치수의 약점을 간파하고 실제로도 채치수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신현철의 통찰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채치수를 말 그대로 양악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차를 보여줍니다. 이제 김판석과 신현철, 누가 슬램덩크에서 최고의 센터인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판석은 신현철만큼 작품 내에서 자세하게 플레이를 비중있게 다루어주지 않았지만 두 선수 모두 뚜렷한 약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김판석의 경우 지역 내선에서 파울 관리를 잘 못하여 오반칙 퇴장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건 자신이 덩크를 할 때 바닥에 넘어지는 선수들을 보는 것이 재미있어서 골대에 매달려 있다가 테크니컬 파울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전국대회 1차전에서 상성과의 경기에선 풀코트를 다 채운 것으로 봐선 이 점을 개선한 것 같으며 강백호 생초보 시절처럼 파울 관리를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키는 김판석이 더 크지만 신현철은 자신보다 3cm 더 큰 채치수에게 한 번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몸의 근육으로 봤을 땐 신현철이 훨씬 탄탄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덩크를 하면 여럿이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면 피지컬과 파워에서는 김판석의 우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구 경력으로 보면 김판석은 중2 여름부터 농구를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김판석이 고1인 것을 보면 경력이 2년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현철의 경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산왕에 입학을 했다는 자체부터 어느 정도 농구 경력이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무리 조금 잡아도 3년 이상이고 그것보다 훨씬 오래 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농구 경력에서는 신현철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로 농구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한 드리블과 내외곽 슛을 겸비하였고 채치수, 서태웅, 강백호를 차례차례 블락시키고 강백호를 능가하는 리바운드 실력도 보여준 신현철은 말 그대로 완성형 그 자체의 기술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김판석은 초창기 시절 샤키로닐처럼 무식한 힘으로 골 및 득점과 수비를 하는 파워형 센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으로 봤을 땐 외곽슛이나 드리블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기술에서도 신현철의 승리입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비교로는 2대1로 신현철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파워 김판석, 경력 신현철, 기술 신현철. 하지만 이것만으로 신현철이 최고의 센터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학이나 상성 같은 경우도 기술이 없는 팀이 아닌데도 명정에게 졌기 때문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현철의 경우 자신보다 큰데도 자신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욱 강한 파워로 밀어붙이는 센터를 보면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김판석의 경우 농구의 경력이 2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백호를 보면 알겠지만 농구의 경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작중에서 김판석은 말도 안 되는 세로 수비를 보여주지만 가로 수비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력으로 볼 때 가로 수비에 약점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신현철의 경우 외곽슛도 가능하고 화려한 드리블 능력으로 상대를 제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김판석이 인사이드에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세치수와 마찬가지로 골대와 멀어지게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 약점들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현철의 경우 최강의 산왕에서 주전을 맡고 있는 만큼 파워형 센터를 많이 경험해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대학팀과도 연습 시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S체육대학의 국가대표인 심강훈 센터마저도 베스트 3 안에 충분히 낄 수 있어 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S체육대학은 신현철을 스카우트하고 채치수를 한 걸까요? 김판석의 경우 작중 잠깐씩 나온 임팩트가 워낙 커서 그렇지 규격의 신장은 아닙니다. 변덕규 202cm, 채치수, 성현주는 197cm로 김판석이 유별나게 더 크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신현철은 이들보다 작은 194cm이지만 확실히 채치수보다 골격이 크고, 강백호, 채치수 등 파워형 선수들에게 파워에서 조금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만큼 김판석과의 파워 대결에서 열세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신현철의 화려한 기술들 앞에서 김판석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신현철의 분석 능력이 뛰어난 만큼 김판석의 약점을 캐치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볼 밑에서 떨어뜨려 놓는다거나 반칙을 유도하는 방향 등등 전술을 생각해낼 수 있는 방향성도 신현철이 더욱 우위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슬램덩크 최고의 센터를 신현철로 뽑겠습니다. 슬램덩크 작가님이 조금 더 김판석을 비중 있게 다루어 주었다면 좋았을 테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더 궁금하고 매력이 넘치는 캐릭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이신 분들의 의견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화 애니 웹툰 커뮤니케이션 커뮤톡